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2025-26 UEFA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1 목요일 새벽 경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빅매치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영상 하나에 몰아서 간단하게 듣기 좋게끔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빅매치가 매우 많았던 목요일 새벽 경기 중 3경기만 뽑아서 경기 흐름과 전술을 알아보고 주요 선수들의 모습은 어땠는지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가장 빅매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첼렘덩크 1기 결승전 리매치이기도 했고 잭슨의 이적으로 얽힌 더비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언과 첼시 모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선발로 내세운 양팀이었죠. 특히 첼시는 고민이 많던 윙어 자리에 파머를 기용하고 제임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4-2-3-1 전술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기튼스의 부진이 영향이 있었겠죠. 경기 내내 바이언이 첼시를 거의 압도했고 아무래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양팀 선수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첼시가 오늘 경기를 어렵게 풀어간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후방 빌드업에서의 어려움도 오늘 첼시의 패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토신과 찰로바로 이어지는 센터백 라인은 오늘 좋은 빌드업 장면을 자주 보여주지 못했고 바이언의 압박에 밀려 롱볼로 처리하는 형식의 빌드업이 많았습니다. 또한 엔조, 카이세도, 제임스로 이어지는 미들라인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엔조의 폼이 좀처럼 올라오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빌드업 장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가 없다시피 했던 첼시였습니다. 첼시의 세 번째 실점 장면도 빌드업 과정 중 귀스토의 실수로부터 이어졌죠. 바이언의 압박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첼시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실점 장면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의 실점 모두 본인들의 실수로 실점을 했죠. 자책골 자체는 올리세의 크로스 타이밍과 구질, 높이, 방향이 너무 알맞게 올라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PK와 빌드업 미스 장면은 좀 아쉬웠습니다. 카이세도가 케인에게 PK를 내주는 장면 역시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뇌피셜로 추측을 해봤는데 카이세도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태클로는 최상단에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발을 넣어 태클을 시도하는 스타일인데 한 가지를 간과했죠. 상대가 해리 케인이었다는 것. 좋은 터치로 볼을 카이세도와 멀어지게 만들었고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낸 케인이었습니다. 첼시가 클럽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이후 시즌 개막 전부터 지금까지 몇몇 선수들은 폼이 완전치 않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시즌 초반이니 하루빨리 폼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이언 이야기를 해보죠. 솔직히 오늘 올리세 혼자 다른 세상에서 축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터치부터 드리블까지 그냥 너무 편안하게 플레이하더라고요. 선제골 장면에서 직접적인 크로스를 올리며 자책골을 유도하기도 했고 엄청나게 화려한 드리블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동작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을 준 올리세였습니다. 일단 우측으로 볼이 가면 잘 뺏기지 않겠다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선발로 나온 케인, 디아스, 그나브리, 올리세까지 1, 2선 자원들이 모두 PL 출신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선수 퀄리티부터 경험, 전술까지 모든 면에서 첼시를 압도한 바이언이었습니다. 그래도 첼시의 자존심을 지켜준 선수는 역시 파머였습니다. 2대0 상황에서 전진 드리블로 상대 진영까지 들어가 득점을 기록했고 후반에는 3대1 상황에서 센스 있는 득점을 기록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죠. 후반 기록한 추가골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는데 거기서 왼발로 톡 건드리는 그 센스가 진짜 놀라웠습니다. 또 산체스 골키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오늘 3골이나 실점했지만 결정적인 선방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자기 역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케인 득점이 터지고 난 뒤에는 화를 엄청 내던데요. 오늘은 그럴만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빅매치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결과는 3대2로 리버풀이 승리했죠. 시즌 개막 후 리버풀은 4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알레티는 부진을 거듭하면서 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 간의 경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오늘도 리버풀은 위험했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가장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리버풀은 경기를 쉽게 가져갔습니다. 전반 4분 만에 살라의 프리킥이 로버트슨의 다리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득점이 터졌고 2분 뒤에는 살라와 흐라벤베르의 환상적인 합작 득점까지 나오면서 일찍이 2대0으로 앞서갔죠.
지난 벌리전을 생각하면 선제골이 일찍 터지지 않아서 끝까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었던 리버풀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일찍 득점이 터져 경기를 쉽게 풀어갔던 리버풀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삭의 데뷔전이기도 했죠. 오늘 이삭은 리버풀에서의 첫 출전이었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터치랑 드리블이 정말 유연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이게 아직 핏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던데, 핏이 완성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삭 개인적으로도 되게 신나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해서 그런지 경기 극초반에는 살짝 헤매는 모습도 있었지만 조금씩 적응하니 리듬이나 템포 자체가 자신감도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르츠와의 조합이었는데, 비삭조합, 이거 히트 칠 것 같습니다. 비르츠가 점차 리버풀 템포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패스에서는 아직 동료 선수들과 엇갈리는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호흡이 잘 맞았던 선수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진짜 완성형 포워드라고 느껴지는 것이, 비르츠가 딱 좋아하는 위치에서 받아주고 비르츠가 침투하는 공간에 다시 넣어주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삭이 매치핏을 끌어올리고 비르츠가 완전히 적응한다면 이거 PL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격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알레띠와의 경기에서 이른 시간 득점이 2개나 터지면서 알레띠가 마냥 내려앉을 수 없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번리전 로우블록을 뚫기 힘들어하며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던 것과 달리 오늘은 알레띠의 두 줄 수비를 자주 공략했던 리버풀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흐라벤이 있었고 프림퐁의 전진이 흐라벤을 도왔는데,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수비 라인에서 볼을 돌릴 때 오늘 리버풀은 흐라벤이 내려오기보다 소보슬라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흐라벤베르 하면 이제 모두가 떠올릴 그 턴 동작 있잖아요. 그 턴 동작과 흐라벤의 전진성을 10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였는데, 이 장면에서도 코나테에게 볼이 연결되자 흐라벤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상대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전진합니다. 만약 코나테가 여기서 흐라벤베르에게 패스한다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은 흐라벤이 상대 선수들에게 싸먹힐 가능성이 커지겠죠. 아마 슬롯 감독도 이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리버풀은 흐라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프림퐁의 전진으로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코나테는 흐라벤에게 패스했고 이미 프림퐁은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들어와 침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흐라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갖게 됩니다. 전진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선수니 전진 후에 장기인 중거리를 시도해도 되고, 침투하는 프림퐁 공간에다가 패스를 넣어줘도 되고, 중앙으로 시선을 옮겨 이삭이나 비르츠와 연계를 가져가도 됩니다. 만약 프림퐁이 없었다면 흐라벤은 총 3명의 선수에게 압박을 받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지만, 프림퐁의 침투 하나로 상대 선수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를 받은 것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전진하기 힘들다면 뒤로 돌아 공간이 넓어진 우측 살라에게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모로 굉장히 좋았던 전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흐라벤베르와 프림퐁 모두 공격적인 장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흐라벤은 이젠 완성형 미드필더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쉽게 패한 알레띠 이야기도 해야죠. 오늘 리버풀이 기대 득점 2.6을 기록하며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것과 달리 알레띠는 0.61을 기록하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가 만든 2개의 득점 모두 요렌테의 감각적인 슈팅과 행운의 굴절이 존재했죠. 제가 오늘 알레띠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속공이었습니다. 흔히 빠른 역습이라고 하죠. 알레띠는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롱패스를 던져주고, 리버풀의 수비가 미처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도 한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혀 역습에 가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리버풀을 보면 역습 상황이 되면 가까이 있는 선수들 3-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질주에 공격 가담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알레띠가 오늘 2득점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코멘트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느낀 알레띠의 모습은 어딘가 부족했고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은 개막전이었던 본머스전부터 오늘 알레띠와의 경기까지 5경기를 모두 80분 이후 결승골을 넣으며 5연속 극장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이쯤 되면 헷갈려요. 이거 운이 아니라 그냥 실력인가? 한두 번은 운이라고 해도 5연속으로 해버리면 운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출하면서 스쿼드의 절반을 교체한 리버풀이 초반 어려움을 겪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5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갔다는 것은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꾸역승으로 가져가는 승점들이 시즌 후반기 여유를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모로 놀라운 행보의 리버풀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아탈란타입니다. 경기는 4대0으로 PSG가 대승을 거뒀고요. 오늘 챔스를 위해 PSG는 지난 리그 경기 로테를 돌렸죠. 덕분에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고 가스페리니 감독이 떠난 아탈란타는 좀처럼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지난 경기 첫 승을 거두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PSG에게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완패했습니다. 리버풀과 알레티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경기에서도 시작 3분 만에 득점이 나왔는데요. 아탈란타의 빌드업 상황에 마르키뉴스까지 가담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고 PSG는 그대로 득점에 성공했죠. 거의 10분 만에 4대0, 5대0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아탈란타는 초반 PSG를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탈란타가 PSG의 에너지 레벨을 아예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가스페리니 감독 시절에는 사실 아탈란타도 에너지 레벨하면 뒤지지 않는 클럽이었죠. 경기 후반부 체력이 떨어져서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우는 있어도 웬만하면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지 않는 팀이 아탈란타였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PSG의 빠른 발을 가진 공격수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전방 압박과 빌드업에서도 이도저도 아닌 전술을 보여주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PSG의 기대 득점이 3.48골이었는데 저는 너무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PK 실축 장면까지 있었는데 PK를 빼면 2점대 기대 득점 값은 너무 낮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찬스가 많았고 6대0, 7대0 같은 참사가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스페리니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큰 아탈란타는 빨리 경기력 회복이 좀 필요하겠고 디펜딩 챔피언인 PSG는 이번 시즌 역시 정말 무서운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루초 감독이 보여주는 리그와 챔스 로테이션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내일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죠.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1 금요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